부끄러니 극장으로 달려와 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함께 전해주시면서 영화제 소감도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으로 감독한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아침 9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오셨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요. 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좋은, 재밌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김희애 배우가 같이 저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촬영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관객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환 역을 맡은 손익입니다. 정말 이른 시간에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한테 질문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규 역할 맡은 장동건입니다. 진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공개를 토론토 영화제에서 해외 관객들에게 먼저 선을 보여서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자리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역의 수연입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밤을 꽉 채우는 것 같아요. 저 비도 거치고 영화관을 아침에 오는 길이 너무 설레고 기뻤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설경구 배우님께서 오늘 감독님이 아마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배우님들 친필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또 이제 직접 게스트분들이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보다는 이제 배우님들이 훨씬 더 질문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감독님한테 그래도 작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독님 신작을 오랜만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봐서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또 골치 아픈 작품을 들고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또 원작도 있는 작품이고 이렇다 보니 어떻게 좀 출발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 4년 전? 3년 전쯤 4년 전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회사를 통해서 제작사를 통해서 대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고 또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더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좀 머뭇거렸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냥 사람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들을 담기에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국 사회에 가져왔을 때 그래도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질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질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제 하게 됐죠.
정말 뭔가 이건 그냥 축소판이 아니라 축소판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마다 사실 이게 누구한테 이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영화가 굉장히 달리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객석으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 역시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질문하고 답변을 마치신 다음에 이 무대 앞으로 오시면은 포스터를 또 직접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운데로 가볼까요?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이미 좀 나와 계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네. 질문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보고 싶어서 티켓팅하고 오늘 새벽에 비행기 타고 넘어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로 첫 번째 시작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수 역할 맡은 수현 배우님 있습니다. 감독님하고 수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양면성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그만큼 다른 어른 배우들 그리고 아이들 전부 다 양면적인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돼 있었는데 지수 역할은 제가 마지막까지 봐도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 숨기고 참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하는데 엄청 무슨 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일어나서 어떤 액션을 할 것 같은데 계속 노려보다가 끝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캐릭터 빌딩에서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조금 이게 좀 이 전체적인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지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수연 배우님 답변 듣고 감독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캐릭터들은 점점 이제 원래의 의견이 있다가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더 양면성을 드러내면서 끄집어내는 그런 캐릭터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직은 그게 확고하지 않은 캐릭터여서 이야기 속에서 뭐가 맞는 거지라는 그 관객의 질문을 대변해주기도 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라는 게 점점 확고해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그 주장이 강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매 씬마다 어떻게 좀 중립적으로 보일까를 감독님하고 의논하면서 많이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감독님께 맡길게요. 그거는 감독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감독님?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이 보통의 가족인데 이렇게 물론 보통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보통이지 않은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사 장면 찍으면서 계속 한 얘기는 이 수연 배우가 맡은 지수가 가장 정상적이고 다 먹지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초반에 뭔가 저렇게 어린 때 이렇게 아저씨랑 막 어떻게 나이 차이가 떡배달 가가지고 만나고 무슨 막 그 회를 개걸스럽게 먹고 뭔가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같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그런 선입견으로.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정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보통의 객관적이고 정상인 그런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 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또 위치가 있고 이 여자 여기 왜 있는 거예요라는 험한 말까지 들으면서 어떤 있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찍으면서 참 좋았던 거는 어쨌든 이번에 수연 배우는 한국 영화 처음 출연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헐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어벤져스나 여러 작품들을 출연했던 어떤 경력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 김예 배우랑 같이 이렇게 작업 서로 연기를 주고받을 때 안 져요. 그러니까 눈빛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순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표정으로 잘 표현해줬던 것 같고요. 저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 표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통사고가 아니 진짜 차로 확 쳐서 그때 그 표정이 그 처연한 표정이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지수가 또 죄송해요. 진짜 짧게 정리하자면 제가 그 트로피 와이프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좀 알고 보면 그런 인물이 아니고 또 영경에 대해서도 뭔가 대치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여자로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엄마가 돼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저도 나름의 양면성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질문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포스터는 감독님보단 수연 배우님께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여기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상식이 있는 인물이었다. 다음 질문도 얼른 받아볼게요. 저 맨 뒤쪽이요. 왼쪽 중간 위쪽 후레쉬 켜고 손 들어주실 분. 네,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때부터 굉장히 팬인데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그 영화 내내 보면은 마치 위에서 누가 내려보는 듯한 수직적인 앵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공교롭게 그 CCTV도 마치 높은 곳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앵글로 잡히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또 형제를 맡은 배우님들께 그 엔딩 이후에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가 되진 않았지만 형제의 관계나 혹은 자녀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도 이제 이렇게 극부감이라고 하죠. 그 부감을 영화에서 자주 쓰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찍을까 최영 감독님하고 같이 상의하다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감을 써보고 싶다고. 그 느낌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더 이들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처음 이런 극부감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봤는데 분명히 어떤 다른 느낌의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극부감을 썼고 부감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네, 형제는 설경구 배우님, 장동건 배우님. 그게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화를 이렇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제규의 제반을 자동차로 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제가 뭔가 책임지지 않는 느낌, 감독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영화가 어떤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막 그 한참 후에 식사하는 장면, 식당에서 우연히 가족끼리 만나는 장면, 또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촬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아이 그 이제 재규가 수술해져서 생명을 찾게 된 아이가 재규한테 편지 쓰는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고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 덕분에 제가 목숨을 찾았습니다라는 장면을 찍었어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마지막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끝냈던 거는 이게 사진을 찍는 가족 사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괜찮을까 했는데 그 실제로 그 사진을 찍는 분이 가족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본인이 이렇게 내가 그냥 멘트를 그냥 똑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사진 찍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웃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는 건데 그 대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안 친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움과 이런 느낌들이 괜찮아서 이제 그 장면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배우님, 장동건 배우님은 인물에 혹시 이 영화 이후에 어떻게 네. 됐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실 네. 수 없는 분도 저는 계시지만 뭐 죽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까 질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소름이 확 치는 게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수가 정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파국이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소름이 확 왔습니다. 원래 자리로 못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 가족들이 지수의 분노가 이 가족을 파멸일지 이끌지 않을까 좀 잔인한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건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뭐 저도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재규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뭐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게 뭐 계획적이었던 거는 뭐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영화가 보면 이제 초반하고 후반하고 보면 결국 모든 캐릭터들이 다 다른 사람, 처음에 봤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재규는 남을 많이 의식하고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또 관성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오히려 본성에 의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환이만 없어지면 아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뭐 재규가 과실치사를 주장했을 수도 있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약간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복선들이 많이 있죠. 그 처음에 그 재환이 첫 번째 식사에서 나와서 이제 재규를 칠 것처럼 하는 장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영화 엔딩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CCTV에서의 아이들의 그 폭행 장면 이후에 그 노숙자를 끌고 가는 장면 같은 것들이 또 그 재규가 그 로드킬 했을 때 그 동물 사체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하고도 좀 겹쳐지는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재규의 어떤 행동은 그 뒷생각까지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감옥에 갔던지 아니면 과실치사를 주장을 하면서 뭐 빠져나갈 생각을 했던지 다만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디테일한 상상에 감사드리고요. 관객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말도 안 되지만 10분도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포스 누구에게?
감독님한테 저한테 받으셨네요. 네. 다음 질문 여기 맨 앞자리 가보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올라오진 마시고요. 저는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했는데 그 돈봉투를 그 비 오는 날에 주는 장면에서 재환이가 얼마 정도 줬을까요? 궁금하네요.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속물적이고 그걸로 해서 자신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탕감시키려고 하는 모습 같아서 되게 졸렬한 느낌이 드는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을까요? 앞으로 일단 나와주시고 배우님 포스터. 감사합니다. 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네,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 영화를 보기 전에 재환이라는 인물의 어떤 캐릭터 설정을 봤을 때 돈 많은 변호사고 돈이 되면 다 하고 그 뭐 어리고 예쁜 와이프가 있고 이런 설정들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뻔한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는 오히려 배우님이 좀 연기하실 때 톤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쓰셨고 그리고 중간중간 대사에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어서 뻔하지 않게 느껴진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기를 하실 때 이 캐릭터를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를 했는지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영화에서 극단적인 변화를 주는 건 재규거든요. 재환도 변화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또 그게 또 바뀌었어요. 끝까지 미선을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생각을 바뀐 게 아니고 끝까지 자신의 실리도 생각을 했다. 그 대사 중에 애들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까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실리도 챙겨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규를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손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네, 가장자리에 앉으신 분.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배우분들 보면 다 직업이 있는데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김혜부는 어쨌든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같은데 왜 수염 배우만 직업이 없는 약간 그런 식의 묘사가 된 건지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 다 세 분은 직업 설정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수염 배우는 떡집 알바, 떡집 직원밖에 없어서 원작이 그런 건지 아니면 감독님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이제 직업이 원래 그 필라테스도 많이 그러니까 떡집도 운영을 했죠. 떡집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자격증도 플라워리스트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잠시 쉬는 거지 분명히 아마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떡 만드는 장면 하나 넣었으면 직업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생존력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그러니까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외로 감독님이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이요.
두 분 친구 아니셨어요? 맞아요. 아 근데 저 그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인간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영화 끝나갈 때쯤에 시호가 큰아버지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뭘 잘 부탁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고 뭐 시호는 시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호는 시호 나름대로 잘 부탁합니다인데 재환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 말 그대로는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래서 표정이 조금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시호는 좀 전체적으로 뭐 앞으로 뭐 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사건에 집중을 해가지고 무시하게 좋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순하게 들리지 않았네요, 그 말이. 네, 앞으로 우선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서 가운데에 손 들어주신 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희 그 동건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태도에 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양면성을 보인 게 그 재규 캐릭터라고 생각되는데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표현하기도 되게 힘들고 납득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으셨는데 연기하실 때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끌렸던 부분도 이제 뭐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이 이제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뭐 깡패나 전쟁터 속의 뭐 인물이나 뭐 킬러 또 뭐 대통령 역할도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좀비 역할 사극에서 좀비 역할도 하고 고대 시대 왕 뭐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단순히 이제 캐릭터를 소개할 때는 뭐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그 다정다감하고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아과 의사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뻔한 것 같은 느낌인데 대본을 보면 이제 그 이 사람의 어떤 액면성 같은 것들이 있죠 사람이 그리고 그런 어떤 약간 찌질함, 뭐 비겁함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다는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현실에 발붙어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아서 이 대본이 참 좋았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허진호 감독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겠다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들이 그런 걸 대신 선택해 주기도 하고 커가면서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선택들을 했느냐가 이제 모여서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이 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도 형성되고 본인의 가치관들도 형성이 되고 또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숨기고 싶은 모습을 또 안 꺼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의 이제 그런 지점들이 어떤 좀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좀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냥 뭐 모든 사람은 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모든 인물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끄집어 나와서 표현이 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어떤 인간 결국 다 비슷한
감정과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걸 또 어떻게 꺼내서 표현하고 또 어떤 뭐 그런 양면성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정말 마쳐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인사를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저도 이 영화가 앞으로 갈 길이 궁금해집니다. 네 분 오늘 어떠셨는지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텐데 마무리 인사 전해주시면서 한번 헤어져 보도록 할게요. 이거 수연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쉽네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여운 있는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9시에 볼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수도 있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영화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뭐 부디 영화가 뭐 조금이라도 좀 본인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는 10월 16일 개봉합니다. 글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어렵게 쓰지 마시고 저 영화 어려운 영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도 우리들이 흔히 집에서 쓰는 말, 사회에 나가서도 흔히 우리들이 쓰는 말, 또 쓸 법한 말들을 대사로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걸로 강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관객층이 이제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너무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면서 우리 나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랬으면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10월 16일 긴장했나봐요. 10월 16일 개봉하니까요. 주변에 정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화 개봉할 때까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